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특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월가는 지난달만 해도 사실 1분기,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새로운 바닥, 새로운 저점을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뷰가 다들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좋은 뷰를 내놓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0%나 올랐고요. 오늘이 26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경제 지표들이 다 좋았습니다. 4분기 GDP는 2.9%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신규 주택 판매, 내구재 주문 다 좋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8만 건대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강세장이 시작된 게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의문을 해소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뉴욕생명의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를 가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예. 팬데믹 이후에 문제가 세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뿌렸고 또 풀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가 공급망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 잉여현금은 상당량이 소비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재정정책도 많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또 공급망 혼란도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작년 말부터는 확연히 둔화되고 있어요. 향후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좋아졌죠. 그래서 soft landing 확률이 높아졌죠. 불경기 확률이 좀 내려가고,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게 불경기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불경기는 사계절 같이 언젠가는 오는데 더 늦춰졌죠. 언제 오냐?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좀 우리 8월 달에 한 비디오 얘기를 미나리에서 좀 했는데, 이 얘기를 보면은 한 8월 달쯤에 내가 한 얘기가 우리 그룹 디베이트 불경기 언제 오냐. 그래서 나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제 의견에는 한 third quarter쯤 아닐까, 왜냐면 원래부터 2023년 말쯤 아닐까 생각하다가 한 third quarter 찍었는데, 그때 내 기억에는 이코노미 세 분 중에 2명이 first quarter에 온다. 그분들이 보는 거는 leading economic indicator, PMI 이런 게 꺾이는 게 심하게 꺾이니까. 그리고 아직도 꺾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뉴스가 안 담고 싶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지만, 근데 금년 1월에 들어와서 그 2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확히 fourth quarter로 옮겼어, first에서. 그래서 내가 넉 달 만에 진짜 이게 가능한가? 이코노미스트들이 막 기분으로 마음 바꾸는 사람들도 아니고 느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Tale of Two City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뭘 보냐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는 traditional economic 데이터를 보면 그 중에 leading economic indicator, PMI, manufacturing, service 이렇게 보는데, 그것만 쳐다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꺾이고 있어요. manufacturing 이런 게. 근데 반대쪽으로, 내가 여기 댓글 쓰신 한 분이 나한테 그랬어. 지금 명동을 돌아다니는데 명동이 이렇게 보글보글하고 중국 사람이 곧 올 건데 너 정신 나간 사람이냐고, 무슨 불경기냐고 막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미국도 지금 이거잖아. 근데 미국도 지금 United Airline earnings 굉장히 비슷했고, 식당 가보고 밖에 돌아다니면은 무슨 불경기야. 너무 잘 되는데.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두 가지 말할게요. 이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방향은 꺾이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꺾이면서 페드가 더 공격적으로 안 올리고 25bp로 올리는, 그래서 좀 더 불경기가 늦춰지는 거 맞는데, 꺾이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다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이 jobs data, 회사들이 margin이 너무 좋아. margin도 계속 좋은 게 또 확인이 돼, 계속. margin이 좋다 보니까 2000년도에 직원들 잘라서 다시 hire해서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 또 자른다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마진 지켜주니까 직원들 안 자르면은 그러니까 employment가 너무 세고 이렇게 되면 Fed가 인플레이션 걱정을 계속 해야 돼. 이래서 이게 vicious circle인데 좋은 쪽으로 vicious circle이 생기는데 내가 보기에는 불경기가 늦춰진 건 늦춰진 거지만 오는 거는 맞고 그 전에 이런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의 이 방향으로 가면은 earnings recession이 오냐 안 오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이코노미는 fourth quarter를 늦춰졌는데 earnings 자체도 더 오래 버텨서 그 first quarter 그럼 4월 달쯤까지 돼야지 드디어 꺾이냐 또 계속 갈 거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되면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더 오래 가겠죠. 근데 나 이렇게 말할게요. 2007년도 8년도 Great Financial Crisis 때도 척 프린스라고 그때 시티뱅크 CEO가 As long as the music's playing, we're gonna keep dancing. 경제가 좋다 보니까 너무 막 뭐를 벌려놨고 그때 너무 심하게 꺾여서 은행들 때문에 너무 경제가 심하게 나빠졌어요. 그리고 2000년도 가서도 바로 이렇게 꺾이기 전에 너무 경제가 좋아서 사람들이 돈 막 팡팡 쓰다가 꺾였고 솔직히 제일 최악의 미국의 역사상 Great Depression 30년도도 그 전에 10년 동안 Roaring 20라고 불렸어 미국이. 너무 좋았어. 경제가 지금 분위기상 너무 좋은 거라고 내일 모레 꺾이지 않지는 않아요. 불경기는 언제나 오고 이게 얼마나 심하게 오냐. 근데 지금 예상은 불경기가 이렇게 심하지 않을 거면은 꺾여봤자 이렇게 태도를 회사들이 진행하는데 난 이 얘기 또 해드리고 싶어. 저번에 내가 ISI 그 에드하임을 여기 끌어들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넘버원 이코노미스트죠.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근데 이분이 1월 들어오면서 이분은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0에서 네게티브 마이너스 0.5로 내렸어요 GDP를. 1분기 아니면 금년 올해. 그러고서 GDP 증가율이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네게티브를 끌어 내려갔더라고. 그럼 그분이 드디어 불경기를 예상하는 거야. 원래는 계속 플러스, 그러니까 0으로 갔으니까 포지티브 성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게티브 아니고 불경기가 오겠지였는데 이제는 아예 불경기를 3분기, 4분기. 그러고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자기가 정확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인버션 있고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이렇게 다 꺾이고 M2 그분은 M2에 꽂혀서 M2가 이렇게 처음으로 네게티브 됐고 어제 그 60년 만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가 분명히 망가진다. 뭐가 부서진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심하게 부서진다. 근데 그 사람이 막 나쁜 일을 예상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밖에 자기가 아는 뭐 그분은 한 50년 역사할 거 아니야. 경험. 그렇게 될 거라. 근데 이것도 진짜 답답한 게 나는 거꾸로 답답해요. 이게 다시 회복될까가 아니라 불격에 이렇게 꺾이는 그러니까 경제가 꺾이는 게 보이는데 이런 데이터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렇다고 다시 P를 20 방향으로 갖고 간다고 지금 17에서 18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 근데 2000년도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이거예요. 그때는 경제가 안 좋아서 페드가랑 피스컬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가도 되는 때였고 지금은 꺾이는 방향에서 덜 꺾이고 덜 나쁜 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P를 20을 갖고 간다고 그 방향으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P가 18 방향으로 가는데 forward P earnings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는 방향에 P를 18에서 20 방향으로 기대하고 산다고 주식을 사긴 사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은 살 타이밍은 아니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트레이딩 하는 그 셀 사이드 질문을 했는데 누가 이걸 그렇게 사대냐? 제일 큰 캐탈리스트가 두 가지더라고. 첫째, CTA가 CTA는 CTA 펀드 모멘텀을 이제 투자하는 모멘텀마다 리버설. 맞습니다. 쫙 끌고 올라갔다가 먼저 튀는 거야. 그럼 CTA가 누구를 끌고 가냐? 제일 많이 끌려가는 게 리테일. CTA가 리테일을 쫙 끌고 가서 어디다 버리고 혼자 리버설하고 내려오면 그러면은 눈물 흘릴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게 스타델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레이트 사이클이고 여기서는 좋은 뉴스, 덜 늦게 리세션인데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리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리세션이 온다고 아직도 믿고 이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거 믿고 이 상황에서 이코노믹 사이클에서 뭐를 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착륙 확률은 높아졌는데 그래도 불황은 올 거고 침체는 올 거고 그게 단지 늦춰졌을 뿐이지. Right. 그 하여튼 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근데 늦춰준 거는 그럼 올해 와요? 올해 그러니까, 안에는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똑딱 이 자리에 3월 달에 한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서베이 하는데 그때만 해도 2003년에서 2005년까지도 있었어요. 3월 달에. 그래서 나는 2003년 찍었지만 4년도 있고 5년까지도 있다. 그러다가 8월, 9월 달에는 4년, 5년 다 없어졌다. 그랬죠, 제가 비디오에서. 근데 오늘은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2004년이 생기기 시작해. 다시 2004년까지 안 온다. 금년은 안 온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상황에서 2003년을 찍고 그냥 3분기 아닌가 다시 그 자리로 가 있네요. 그러니까 2023년, 2023년 2024년. third quarter. 그러니까 3분기. 올해 3분기. Right.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에드 헤이먼 얘기를 하면서 뭔가가 터진다. 뭐가 터질 수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평화인데 갑자기 뭐 뻥 터진 전쟁도 아니고. 그 얘기는 하여튼 9월 달인가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막 뒤져봐도 막 뻔히 보이는 건 없고 유럽도 이제 안정감을 찾았고 차이나 리오프닝 됐고 아직도 리얼 에스테이트가 제일 저한테는 넘버 원 캔디데이트예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레지던셜도 아니고 레지던셜은 내려가는 거는 인정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은 2008년도에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다 망가져갖고 집을 그동안 안 지었어. 홈빌더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이 모질라서 내려가는 방향은 맞대. 심하게 깨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게 서플라이가 모질라니까.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지표들을 보니까 이게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부동산 업자들 심리 지수, 뭐 기존 주택 판매, 매매 건수 다 지금 바닥치고 약간 이게 근데 뭐 모기지금리가 떨어져서 그렇죠. 모기지금리가 최고점에서 지금 6.15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1.1%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근데 그래도 높은 수준이긴 한데 하여튼 바닥은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지만 그렇죠. 높은 수준이지만 작년 8월 9월만 해도 와 이렇게 되면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건데 나 집 못 사겠다 포기한 사람들이 희망을 찾은 거지. 지금 내려갔네. 빨리 사야지 하고 지금 반듯하게 또 다시 액티비티가 오늘도 올라갔다는 걸 보고 내가 다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추세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고 지금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반으로 갈라질 거 아니야. 지금도 마켓 보면 반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지만 너무 내려왔으니까 다시 조금이라도 많이는 아니지만 올라간다. 다시 10년 채권이 4%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도 이제 살아나고 뭐 지금 주가도 좋고 금리도 내려가고 뭐 금융 여건이 너무나 지금 완화돼서 작년 3월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직전 그 전 단계 정도까지로 완화가 됐어요. 좋아졌어요. 이지하게 됐어요. Right.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 과연 내려갈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근데 core inflation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기름값이 다시 80불에서 뭐 85불 이렇게 가는 방향이고 차이나 리오프닝 하면 90불 왜 못 치고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죠. 다른 경제들이 더 늦게 불경기가 생기고 차이나 리오프닝이 이제 한 달이면 다시 생길 건데 이제 코비드 많이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름값 방향이 지금 80불이라고 치고 90불을 먼저 볼 거야, 70불을 먼저 볼 거야 하면은 차이나 때문에 90불을 더 먼저 볼 거라는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상황은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주식이 그래서 기운을 차렸고 채권도 인플레이션 꺾이는 그 기운으로 지금 3.4까지 내려갔나 이러는데 10년 정부 채권이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유포릭하게 다 사대는 거야. 내가 금년 와서 진짜 재밌는 게 현찰 갖고 비트코인도 뜨고 금도 뜨고 채권도 이자가 내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이게 다 올라간다. 그 보통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야 돼. 이런 릴레이션십이 다 깨지고 다 한 방향이. 현찰에서 뷰가 다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현찰에서 도망가는 거야. 뭘 사야 되겠다. 이때까지 참았는데 내가 걱정한 게 조금 죽으니까 돈을 풀어서 뭘 사야 되겠다. 나는 거꾸로 갔어요. 나는 금년에 팔 것도 별로 없어요. 주식은 뭐 이렇게 내가 스트래티직 묶어놓은 것도 줄여놨고 뭐 택티컬한 거는 다 없애버렸고 내가 제일 크게 많이 욕심내고 내가 골드버그잖아. 갖고 있는 게 금인데 그거마저 1900쯤이겠지 하고 1900 넘으니까 반 팔았는데 지금 1950이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것도 계속 올라가. 근데 이게 테크니컬 레지스턴스가 이쯤이라서 팔았는데 이 상관없어. 레지스턴스 다 뚫고 올라가. 근데 주식도 내가 점핑 어라운드 하는데 주식도 누가 우리 그룹 안에 테크니컬 이렇게 좀 보는 애가 있어요. 뭐 직업이 테크니컬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그 6개월 S&P를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3,600 아니야 4,300, 3,600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그렇죠. 이렇게 트라이앵글 그려갖고 계속 그 안에 거의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그거 봤죠 그 차트. 그 차트를 보면은 트라이앵글이 이제 어디론가 이제 터져야 돼. 그래서 나는 당연히 bearish니까 밑으로 터지겠지. 뭐 다음 주 earnings catalyst, 뭐 다음 주 데이터가 좀 언젠간 데이터가 negative surprise 되면 그것 때문에 깨지겠지. 근데 이런 오늘 같은 분위기를 보면은 위로 터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 확률이 아예 좀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그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지만 당연히 갈 수 있고 갈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냐. 한 3,300까지도 4,300. 4,300. sorry. 지금 3,600에 4,300 박스권이야. 근데 이 트라이앵글에서 터지면 어느 방향이냐? 그럼 얼마까지 가냐? 4,300까지 가면 P가 earnings가 조금 내려갔으니까 뭐 200 지금 230불인가 이럴 거야.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냐? 4,400 되면 P가 다시 20인데 그럼 P가 20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맥도날드 50불이에요. 근데 맥도날드 50불을 주고 굳이 먹고 싶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경기는 계속 둔화될 거고 기업 이익은 지금 생각보다는 안 꺾이고 잘 버티고 있고 마진 그 컴프레션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향. 라는 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고. 미국 경제는 사계절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지금은 가을에서 겨울이 first quarter에 올까? 안 왔어요. 지금은 third quarter에 올까? 안 온다는 사람이 있고 언젠간 와요. 지금 가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군요. 가을이 길어지는 거지. 지금 갑자기 겨울 점프하고 봄 되지 않아요. 주식 온난화 현상이네. 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금은 근데 지금 사실 금리하고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네. 달러하고 Right. 금리하고 연동이 Right. 되는 자산인데 Right. 이게 작년 말부터 인플레가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 기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이러면서 금이 올라갔거든요. Right. 근데 앞으로도 사실 지금 시장은 올해 말이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금값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은 인플레이션 걱정될 때 사고 불경기 걱정될 때 사고 또 사고. 그러고 지금은 또 재밌는 게 그 센트럴 뱅크 이머징 그 브릭 그 센트럴 뱅크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이 또 막 사고. 사우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고 또 다르게 보면은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사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달러 싫어하는. Right. 그리고 누가 터키도 얘기하는데 터키는 조금 다른 의미고 리테일이 사는 거고 거기는 터키는 인플레이션이 out of control이니까 금이랑 터키 주식 희망 없는 터키 주식도 사더라고. 그러니까 anything but cash. 에르도안이 죽으면 가능성 있죠. 그렇구나. anything but cash 인플레이션 심해요, 터키는. 근데 정부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니까 그것도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데트 실링 걱정 때문에 또 금이
금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저번에 작년 말부터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믿진 않았지만 덴마크의 무슨 뱅크인데 금을 3,000불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3,000불을 어떻게 불러? 이거 한경에서 읽었어. actually 한국말 잘 못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읽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한 심한 지오폴리틱을 예상하면서 그게 일어나면은 금값이 3,000까지도 갈 수 있다. 핵전쟁인가요? 핵전쟁 그 러시아보다도 더 요새 또 사람들이 별로는 말 안 하지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거죠. 이란이 imminently 곧 nuclear capability 가능하다. 근데 그래서 내가 81년도 그거 있었잖아. 81년도에 이란이 nuclear capability 거진 다 완성됐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비행기로 가서 폭발했잖아. 근데 그래서 요번에는 지하 막 100m 지하에다 져갖고 비행기로 그냥 날라와서 폭발 못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진 않은데 뭘 할까? 뭐 그런 걱정? 어쨌든 그러면 금값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저는 금을 언제든지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반판 거는 우선 기술적인 요인 기술적인 때문에 이유죠. 약간은 좀 내려갈 거다. 근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냥 가격으로 보고 그러니까 금의 fair value가 뭔지는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한 1850에서 1900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도 갖고 있었고 계속 더하고 빼고 하지만 한 번도 0까지 안 간 거 한 가지나 금이었어. 근데 꽤 많이 갖고 있어서 반 팔았어요. 데실링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부채 한도. 이거 문제가 크게 터지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디폴트 할 거냐? 당연히 아니고 네. 그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무조건 안 한다고 믿는데 요번에 그 하우스 스피커 맥카티 케빈 맥카티가 이 사람이 한 18번을 15번을 만회됐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약속한 게 하드라이너들한테 데슬링을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데슬링을 통해서 협박을 해서 무조건 데모크래트이 돈을 못 쓰게 하겠다. 우리가 미국 정부가 fiscally unresponsible 한 나라니까 이거를 뜯어 고치자. 이 데모크래트 애들한테 데슬링을 통해서 협박을 해서 무조건 스pen딩을 내리자 했는데 바이든은 거꾸로 한 2주 전인가 맥카티가 바이든한테 우리 미리 대화하자. 그때가 싸우지 말고 바이든이 싫다 그랬어.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 협박쟁이하고 대화 안 한다고 싫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분명히 디폴트 안 할 건 다 믿지만 여기서 거기까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트럼프 때 서로 싸워갖고 2달 동안 government을 셧다운했어요. government 셧다운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 government 직원들만 월급 안 받고 몰개지 못 내고 뭐 이게 아니에요. government가 셧다운 되면은 별의별 게 또 멈춰야 돼. government가 책 주는 거 멈추면은 economy 일하는 게 멈춰지고 별의별 게 다 안 돌아가요. 근데 요번에는 이게 2달, 3달 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게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10년 채권은 내려올 수 없고, 그래서 미리 그것 때문에 더 내려오는 방향이 아니냐, 첫째 질문이고. 근데 숄린드도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역량이 지금 있군요, 확실히. 네, 그게 포함돼서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정확히 왜 내려가는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내려가는 방향인데 그쵸. 그게 요인이 있긴 있다. 투자가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투자가들이 사고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팔면은 그 사람들의 결정에 그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근데 그때 근처 가면은 그 T-bill 마켓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자가. 왜냐면은 피델리티 같은 큰 회사는 아예 그렇게 공개를 해요. 그 근처 가면은 뭐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사면은 일주일 한 달 안에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이자 포함해서 가격에. 근데 못 받잖아. 셧다운 되면 못 돌려줘요. 당연히 디폴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묶여있기 싫어서 안 사고 안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면 쇼팅 더 인버전이 더 심해질 거고. 근데 이건 문제는 뭐 커브 뭐 이코노미 이것보다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심하게 주식도 흔들릴까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2month 그게 그럼 한 6월부터 그럴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7월이라고 스트라데스가 예상했는데 금년 들어오고 작년 후반기에 금년 들어와서 또 여기서 one other interesting 데이터가 state tax revenue가 내려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tax collection이 경제가 돌아가면 tax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데 세금 내려가는 게 내려가면 경제가
안 좋은 방향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게 내려가다 보니까 아예 5월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예상보다 경제활동 둔화로 그쵸. 지금 이런 금융 여건이 이렇게까지 완화가 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것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월 31일 날 페드 멤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해요. 2월 FMC를 갔죠.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게 재밌어요. 25bp 올린다는 건 지금 컨센서스고. 그건 안 봐도 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재밌는 게 다음 주 미팅도 그렇고 3월 미팅도 그렇고 솔직히 저한테는 그 25, 50 뭐 이런 거는 재미없어. 25, 100% 요번에는 그때는 거진 90% 25p 3월까지도.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박자 쉬냐 5월 달에 연속으로 3번째 올리냐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이거는 밤새고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왜냐면은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다시 그 높은 자리로 가 있고 긴축 전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가 있고 분명히 이러면 파월이 너무 고민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그 아르터 번드 레슨을 받았잖아. 내려가는 방향이 그렇게 반 내려갔는데도 확 다시 올라가기는커녕 다시 폭발했잖아요. 그죠? 그럼 파월은 나는 아르터 번드 네임을 3번 말했어. 잭슨홀에서 말하고 미팅에서 2번. 그만큼 그 사람이 머리 안에 들어 담아 있는데 한 번 실수는 실수고 2번 실수면 바보지. 그러면 파월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건데 히스토리랑 그래 아르터 번은 그래 잘 몰랐지만 파월 걔는 진짜 바보야. 분명히 다 공부도 했는데 그럼 자기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은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을 거야. 근데 자기 그 썸너스까지 뭐 자기 그 멤버들이 다 이제 거짐 다 왔어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마켓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분명히 뻔해. 이렇게 잘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다가 멈출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고. 그리고 기름값 이래서 콜 CPI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내려가긴커녕 옆자리 비슷한 넘버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잭슨홀 2.0 연설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궁금해. 파월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꺾겠다. 근데 그 Financial Condition Index도 QT 뭐 M2 이런 게 네게티브하고 은행들은 돈 빌려주는 걸 많이 줄였어요. 맞아요. 리저브도 올리고 delinquency reserve 이번에 은행들이 earnings announce 할 때 제일 크게 마켓이 좀 잠깐 이틀 흔들리다 또 올라간 게 요새는 뭐 흔들려도 1, 2틀 흔들리고 다시 올라가. 근데 그게 그거였잖아. 은행 사장들이 너무 리저브를 올려놓은 거야. 근데 이것도 좋게 봐요, 나는. 이렇게 너무 올려나가니까 심한 불경기, 은행들이 망가져갖고 심한 불경기 가능성은 거짓없어요. 지금 파월이 무슨 말을 해도 잭슨홀 2.0을 다시 잭슨홀처럼 딱 8분 만에 질문도 안 받고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면 절대 난 무조건 올리고 뭐 어떡할 거야 라고 말을 해봐야 사람들은 그래봐야 25 잘해야 25 끝. 야 그냥 끝난 거야. 뭐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장사가 없어. 그냥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자기가 뭐 올리겠어? 끝난 거지. 인플레이션 내려가. 왜? 공급망도 끝났고 뭐 이제 경기도 둔화됐고 충분히 뭐 다 풀렸어. Right. 이렇게 보면서 좀 말을 안 듣잖아요. 작년 FMC, 12월 FMC 말도 하나도 안 들었잖아. 아니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아직도 최종금리 4.8, 4.9.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페드가 그게 틀렸었잖아요. temporal inflation 그래갖고 벌써 한 번 틀려서 마음 바꿨으니까 여기서도 마음 바꿔. 그래서 Fed Fund Rate이 금년 말에 2번 Fed Fund를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내가 어제 무슨 브로커가 CIO 전역을 해서 갔는데 우리 회사도 꽤 큰 회사잖아요. 그죠? 저희 회사만큼 더 큰 그 자산이 굉장히 큰 막 지금 1000조 막 이런 회사들 CIO들이 왔는데 그럼 그 테이블에 누가 앉았냐? 20명이 앉아 있는데
sell side, 트레이더들,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코노미스트 앉아 있고, CIO들 아니면 head of fixed income, 채권 담당자들도 왔더라고. 채권 운용 헤드. 운용 헤드들, CIO랑 같이. 왜냐면 매크로 얘기할 거니까 fixed income 쪽이 매크로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서베이를 하는 거야, 우리끼리. 페드가 50bp를 내릴 거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럼 다 셀 사이드야. 바이 사이드 아무도 없어. 그러고 끝에 가서 밥 다 먹고 디저트 먹을 때 다 너희들의 비유를 한마디 하고 가. 그냥은 못 가. 그래서 한마디씩 하는데 내가 거짓 마지막 했는데 bearish. 채권 주식 다 안 좋게 봐. 그리고 아예 뭐뭐 회사 채권 여자는 그러더라고. 4% 밑에는 살 필요 없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렇게 더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 그러니까 4%쯤 되면은 무조건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차례 가서 나도 다 똑같은 말 또 하기 싫어. 내가 한 말은 저번에 여기서 한 말. 주식 이 가격에 지금이 솔직히 그때 11월 달 가격보다 조금 더 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옆자리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 봤자 그 옆자리인데 이 가격에 내가 작년부터 그렇게 생각한다. 주식 대신 하이힐드가 더 나을 때. 근데 하이힐드도 그 더블 B 하이힐드 꼭 그 얘기는 꼭 해요. 트리플 C 빼고. 왜냐면 불경기 생기면 걔네부터 망하니까. 더블 B 하이힐드 ETF도 있어요. 그 더블 B 하이힐드 그면 캐리 트레이드를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아예 주식이 옆자리 갈 건데 뭐 올라갔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옆자리 할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캐리라도 먹고 한 더블 B 사면은 뭐 이자가 조금 내려갔으니까 요새는 뭐 7% 이렇게밖에 못 먹는데 7% 해도 먹는 게 그런 해다. 그러고서 내가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이었어. 우리 지금 한 8명 9명 바이사이드 CIO 헤드인데 우리 지금 다 이렇게 똑같은 뷰면은 누가 지금 돈을 다 벌고 있냐 그랬더니 셀사이드들이 자기네들이. 근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게 불경기가 오냐 안 오냐, CPI 뭐 인플레이션 이게 꺾이면은 뭐 리세션이 안 오냐 이게 아니야.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이 긴 가을에서 겨울이 오든 좀 더 일찍 오든 earnings는 리세션이 늦게 오더라도 더 빨리 오면은 주식은 내려가든 이게 걱정이라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맨날 대화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바이사이드 쪽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해?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 바이사이드들이 그래놓고 비중을 줄여놓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되면 숏스키즈 같은 거 생기면서 막 한 단계 확 올라가. 그러니까 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자꾸 올라가. 그러다 보면 뷰가 좋아져요. 오히려 비수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뷰가 좋아진다는 게 contrarian trade short term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만 보면 맞아요. 좋아지지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잠깐이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나도 그 얘기도 이따가 다 댓글에선 해요. 사람들이 하도 막 뭘 물어보니까 참는 것도 투자다. 너무 오늘 내일을 중심으로 뭐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뉴스 하는 분도 그렇고 트레이더들 분들은 오늘 내일이 중요하지만 투자가들은 6개월 1년을 잡고 투자할 거면은 이 지금 3주 들어와갖고 이렇게 된다고 흔들린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FMC에서 이번에 25bp 올리고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고 3월에도 25bp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중단을 할 거다. 이게 현재의 윤시아유님 뷰구나. 뷰가 안 바뀌었고 조금 고칠 점은 그거죠. 그리고 그 얘기도 이건 미나리에서 했어. 이따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뭘 결정을 하고 방향을 가면은 돈을 투자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는데 틀리든 말든 방향을 잡고 가고 내 뷰가 큰 데이터가 들어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도 agility도 중요한데 쓸데없이 아무거나 때문에 막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은 bulls make money, bears make money, pigs get slaughtered. 돼지같이 당한다 이거야. 근데 이딴가다 사람들 얘기 들으면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네. 빨리빨리 뷰 바꿔. 뭐 이런 식으로 막 별의별 조그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뷰를 바꾸는 느낌을 받는데 뷰를 갖고 가야 되고 다음 주에 earnings 뭐 별의별 넘버가 나오죠. ECI, jobs number. 맞아요. 그럼 이제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부안해동 하지 마라. Right. 투자하면은 트레이더들은
할만한데. 왜냐면 일주일 사고 팔고 하니까 하루.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그 매크로 끝내기 전에 마지막 12월 달부터 드디어 JP 모건의 마르코가 turn bearish. 예. 1월 19일 날 리서치 페이퍼 읽으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완전히 마이클 윌슨이랑 거의 비슷해. 와우. 마이클 윌슨이 오히려 긍정적이야. Right. 아예 이 사람은 이제 US만 bearish 하지 않아. 글로벌 에퀴티를 다 팔래. 이상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I'm just telling you. 큰 손, 채권업계에선 굉장히 큰 손이잖아요. 유역자산, 생명자산형이. Right. 채권 쪽에서. Yep. 그러면 10년물이 4%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Right.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막 삽니까? 이 정도 레벨은 우리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이거 디스클로즈 해야 되니까 이 뷰는 윤재성의 뷰지 뉴욕 라이프의 뷰가 아니라는 것도 컴플라이언스 공개하라 그러고 네. 나는 돈을 받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이 얘기는 컴플라이언스 하라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뉴욕 라이프 내가 하는 말이 다 뉴욕 라이프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개인 뷰다. 개인 뷰지만 내가 투자를 하니까 내 뷰가 이러면 투자에 영향이 되고 그 뉴욕 라이프의 그 보험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트레이더 그쪽의 트레이더랑 대화를 자주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큰 돈의 흐름, 펜션이랑 보험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이야. 걔네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4.2, 4.3이면 다 할 것 같다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거 다 내려왔어요. 그때 나도 조금씩 샀지 한꺼번에 큰 욕심으로 못 샀지. 불안하니까 계속 올라갔는데 하지만 이렇게 사면은 스트래티지가 되는 거 아니야. 내려올 때 팔고 2번 해먹었고 잘했어. 근데 조심스럽게 했지. 근데 금년에는 그 사람이 찍은 게 3.9. 근데 어제 그 한 여자가 그러잖아. 사면은 더 이상은 안 갈 거니까 그때는 빨리 사야 된다 그러니. 그럼 지금은 3.9, 4가 그 레인지야. 그 밑에는 3.2, 3.3 이렇게 찍더라고. 그러니까 주식은 3,600, 4,300이고 10년 채권은 지금 테크니컬하게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3.23에서 3.9 이렇게 찍고 있네요. 최근 랠리를 보는 그러면 시각도 안 바뀌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비싸졌다 지금 이런 생각일 거고 기술주를 보는 시각은 더 안 좋겠네요. 더 안 좋죠. 기술주는 더 비싸니까. 그렇지. 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고 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좋게 비트했지만 포캐스트가 너무 안 좋잖아. 너무 조심스럽고 그 AWS 이런 클라우드 쪽으로 아직도 안 좋은 쪽이다. 컨트랙션 쪽이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몇 개월 더, 몇 쿼터 더. 그러니까 rest of the year. 금년에는 안 좋다고 예상을 했고 뭐 당연히 우리 테슬라도 비트했지만 뭐 좋은 점 그러니까 마켓 셰어도 늘렸고 여러 가지 좋은데 profit margin이 안 좋았고 근데 중국은 가격 2번 내렸고 미국은 1번 내렸고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내린 거는 1월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안 반영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fourth quarter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니까 profit margin 더 내려갈까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rofit margin이 이렇게 shrink하고 그럼 earnings도 shrink하는 방향인데 그렇지만 차를 더 많이 발륨이 더 늘어나면은 이게 offset이 되는데 내가 12월 내가 자꾸 11월 하는데 12월 달에 물어보셨잖아요. 어느 가격이면 살 거야? 나는 생각도 안 해봤다는데 그 다 답하고 나서 가서 80불 얘기하셨어요? 생각을 해봤죠. 너무 막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싫다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PE가 높다고. 근데 그래갖고 다른 차들 PE를 막 이렇게 보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 희망이 그렇게 썩 좋은 마켓은 아니지만 다 5, 6 이렇다고 PE가. 그리고 현대는 누가 댓글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막 6, 7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조금 더 좋고 딱 한 가지 제일 PE가 높은 차가 포르쉐더라고. 그게 17일이더라고. 근데 테슬라가 지금 20이니까 더 올라갔으면은 뭐 21, 22 다시 20인데 그럼 테슬라가 21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고 무슨 다른 에볼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트럭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단히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고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믿는데 그렇게 막 레볼루셔너리한 회사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한 80이 왜 나왔냐 한 14, PE를 한 14, 15 인정해 주면은 80이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그렇게 가이던스가 안 좋았는데 막 어제 이렇게 하더니 거의 안 내렸고 그렇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죠. 거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오픈 AI 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챗 GPT를 하는 회사가 오픈 AI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아. 이거 결국은 다 사서 그냥 다 합칠 오케이. 거고 그러면 뭐 세일스포스, 뭐 구글 이런 애들, 아마존 이런 데들 다 뺏을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서로 다 뺏을 수 있어. 예.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고 세일스포스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거를 뺏을진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차피 AI를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 이게 마진 압박으로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네끼리 왜냐면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 서버 같은 거를 많이 사놔야 되고. 위너는 세미컨덕터 회사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를 좋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더. 그러니까 난 반도체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이것도 사이클이 이렇게 꺾이고 회복하는 거니까. 근데 그 9월에 꺾였다. 굉장히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같이.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보통 바운스 오프 더 로우 하면은 그게 그게 진짜 로우인지 뉴 로우를 또 한 번 다시 찍는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많이 떠서 이게 9월달 가격까지도 갈까 안 갈까 그게 벌써 로우였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은 클리어 위너는 하드웨어 회사죠. 왜냐면은 이 5-6가지 소프트웨어 회사가 서로 공격을 하려면은 기구가 필요해. 맞아요. 그 기구가 서버야. 그리고 AI는 특히 많이 필요해. 엄청 많이 필요해. Right. 오늘은 블룸버그의 아티클에 나온 게 그렇더라. 그 마켓 비딩 ETF를 어떻게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opinion, 미래를 보는 거 못 본대. 달러 앞으로 어떻게 돼 모른대. 다음 모델은 그런 거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발전을 시간 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봐야 되지. 근데 그럼 메모리 업체도 좋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쪽으로 아예 포텐셜 캐탈리스트가 생긴 거죠.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주가가 앞으로 경기가 꺾일 거고 어쨌든 불황이 올 건데 그러면 주가가 새로운 바닥이 나타날 거다. 올해 안에? Right. 나는 그렇게 믿어요. 지난 10월에 3,491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첫째 인플레이션도 포함해야 되는 게 작년에 100불이 금년에 한 뭐 인플레이션 6%면 작년에 100불이 금년에 94불밖에 안 되는 식으로 작년에 3,300에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면 인플레이션이 가격을 다 올리니까 금년에 3,550 정도 되더라고. 6% 이렇게 하면은. 근데 디비덴드 2% 바닥은 3,600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디비덴드 2.5% 빼고 막 이렇게 계산하면 3,400에서 한 3,5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 3,400이니까 또 3,400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때 거기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밑으로? 충분히 내려간다.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의 지금 모양이 그동안은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내리고, 펄스 F에 내리고, 세컨 F에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게 작년 12월에 컨센서스잖아요. 지금 그거는 유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유지해서 불경기가 만약 저는 하반기에 생기면 3-6개월 전에 주식이 바닥을 치는데 그러면은 2-3월 아닐까? third quarter면은. 근데 이게 자꾸 늦춰지면은 2-3월이 4-5월 될 수 있고 그럼 캐탈리스트가 뭐냐? 요번 earnings가 아니면 그때 earnings 방향은 지금 작년 earnings도 first quarter 8%, second quarter 6%, third quarter 막 4% 정확한 넘버는 아니지만 그 맞아요 대강. 그리고 에너지 빼면은 그 6%도 벌써 네게티브였어 second quarter부터. 그럼 네게티브였어 에너지 빼고. 그리고 요번에는 얼마를 찍냐 예상은 2.5인가 이럴 거예요. 근데 2.5보다 윈가 미친가 이제 두고 봐야 되고. 근데 분명히 이것도 방향이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방향이 보이고. PMI도 방향이 보고 다 내려가는 방향이 다 같이 뭐 인플레이션만 내려가고 뭐 다른 건 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건 아니죠. 다 같이 늙지 나만 늙고 그쪽은 뭐 젊을 거야. 다 같이 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언제 생기냐 얼마나 심하게 깨지냐 뭐가 부러지냐 이거를 아직도 걱정하고 침체 시기가 늦어지면 지금 공백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우선 지연됐잖아. 늦춰졌잖아. 늦춰졌으면 이 주식이 그동안 그 늦춰지는 동안에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왜냐면은 소프트 랜딩 이렇게 좀 exaggerate 해서 말씀드리면 불경기는 7년 10년에 한 번씩 와요.
그럼 그 앞으로 불경기를 걱정해서 지금 주식이 미리 걱정하잖아요. 주식은 진짜로 3개월, 6개월 앞밖에 안 봐. 왜냐면은 더 길게 있는 확률들은 안 올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8월에 불경기가 언제 오냐 뭐 무조건 온다 뭐 1, 2 그러니까 first quarter도 예상한다. 근데 그게 first quarter 됐잖아. 넉 달 만에. 그러니까 주식은 코앞에 있는 것밖에 솔직히 큰 걱정은 안 해요. 뭐가 진짜 disruptive 하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3분기 정도 심체 온다고 보면 상반기에 안 좋았다가 하반기 살아난다였는데 이게 더 뒤로 가면 지금은 좋았다가 그때가 다가오면 또 안 좋았다가 다시 심체가 와야 바닥을 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들은 트레이더한테 들은 얘기가 맞으면은 누가 사냐? 나는 사기 싫은데 누가 그럼 사는 거야? 피델리티가 사는 거야? 누가 사는 거야? 그럼 뭐 이름은 안 대주지만 어느 type of investor가 사냐 그러면은 CTA랑 리테일이라 그러잖아. CTA가 리테일이면 장기 투자자는 전혀 아니네. 근데 CTA가 지금 이렇게 거짓 maxed out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거짓 사는 걸로? 살 만큼 샀다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걔네들이 사면은 뭐, 하루 이틀 투자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걔네들도 한 3개월 정도 보고 사는데, 그러다가 리버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CTA를 따라가는 게 진짜 최악인 게, CTA는 막 가다가 방향을 바꿔. 확 바꾸죠. 그러니까 걔네들 투어 가이드가 아니야. 다 틀어먹죠. 그냥. 걔네들 쫓아서 여행 다니면 어디 가서 잊어버려. 우선 그러니까 이 침체가 느려지면서 주식도 약간 이렇게 방향 약간 어쨌든 움직임의 예상이 좀 바뀌었어요. Right. 그리고 페드도 좀 애매해졌어요. 원래 좀 줄이고 싶은데 시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Right. 그렇게 되면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숫자만 적고 찍었냐 안 찍었냐 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저번에 한 말 나는 불경기가 99.99%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1,500 볼 수 있다. 달러 원이 1,500불 볼 수 있다. 그게 언제냐? 저는 그때만 해도 maybe 우리 third quarter에서 second quarter를 바꿨잖아. 끌려가고 이코노미스트한테.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이 fourth quarter 날 또 끌려고 가. 그럼 다시 third quarter를 다시 후퇴? 가야 돼. 그럼 third quarter쯤. 근데 불경기가 생기면은 이거는 내가 뭐 얘보다 역사상 이랬고 이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경기가 생기고 뭐가 좀 깨지기 시작하면은 다 미국으로 와요. 그리고 트레저리 사고 금 사고 이런 면에서 달러가 다시 세지는 건 맞아요. 근데 long term trend 길게 보면은 달러가 픽 찍고 내려와서 방향은 길게 가는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이돼. 불경기 생기면 1,500불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오늘이 12월 달 그 말하고서 조금이라도 바뀌었냐? 조금은 약해졌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불경기가 좀 적당히 이렇게 마일드 리세션이지만 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마일드 리세션에서 soft landing 확률이 늘어나면은 1,500불 갈 확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내가 무슨 찍고 안 찍고가 아니라 이건 다 확률이고 컨디셔널이잖아요. 당연하죠. 당분간은 이게 침체가 늦어지니까 이게 약간 약세나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머물다가 만약 침체가 가시화되고 그 확률이 높아지는 순간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국 원이랑 달러 릴레이션십이 그렇고 일본이랑 미국은 또 다르잖아. 왜냐면 yield curve control 포기하니까 옌이 달러한테 약세 보일 확률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옌도 옛날에는 risk of trade였어. 불경기 생기면 옌이 달러보다 더 세졌어. 맞아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 미국으로 도망오는 일본 사람들 안 도망. 엔화하고 원화하고는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얘는 내려갈 확률이 거짓말 안 보여. 그러니까 이유가 안 보이고 yield curve control 포기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 확률이고 근데 거기도 지금 124까지 내려갔는데 그쯤이면 다야. 벌써 다 된 거, 다 된 거. 일드 커브 컨트롤을 포기한 거나 그런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히스토리컬 트레이딩 밴드를 보면 100까지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뭐 3개월 동안 100 찍고 다시 올라오든 뭐 이건 모르겠지만 일본은 경제가 별로 잘 안 돌아가는 나라라 지금은 그렇게 막 그리고 리스크 세이프 헤이븐 트레이드도 뺏겼어. 그래서 100까지 갈 땐 세이프 헤이븐으로 갔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져서 한 120 뭐 110에서 120 정도면 끝일 거야. 그러면 얘는 4월에 그러면 YCC를 포기한다. 이건 거의 확정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포기를 하는데 어떻게 포기하는 방법. 점진적으로.
뭐 말 한마디 슬쩍 흘리고 뭐 6월에 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Right.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그 얘기 그것도 다 리포트하고 서로 걱정했잖아. 그 미팅 1월 미팅 바로 전에 QE를 너무 많이 해야 됐었어. 다 파니까.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는 거나 그구나. 그것도 맞았고 그 투자가들 다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니까 갑자기 10year JGB가 0.4 밑으로 갔나? 0.36 뭐 이런 거 있어요. 35. 다시 다 unwind 해야 되잖아. 그 배팅을. 그러다가 지금도 리밋이 0.5인데 오늘도 보니까 0.44인가 43이더라고. 지금 한 2, 3주 동안 0.4 근처에 가 있어. 그러면 리밋이 0.5고 이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왜 그 근처도 안 가? 그러니까 그 리밋에 안 가 있어. 그래서 이 얘기도 내가 일본에서 5년 일할 때 트레이딩 포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있어. 그때가 0.75였어요. 그쵸? 그리고 미국 보험회사 라이빌리티가 0.25라는 것도 이번에 말했죠. 그 뉴 보험을 일본에서 사면은 0.25밖에 안 나와. 디비덴드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20년 1.12, 1.13 없어서 못 사는 일본 보험회사들이 10년짜리가 0.75, 0.8 뭐 이렇게 되면은 좋아할 거고 1.2, 1.3 되면 많이 살 거예요. 그러면 미국채 팔고 글로 다 가는. 그러니까 1.2면 그러니까 헤지 딜을 미국에서 트레저리를 사든 코퍼레이트 펀드를 사서 헤징 코스트 내면은 JGB가 매력적이에요. 어느 헤지 딜, JGB yiel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올라가면은 당장은 어디까지 가냐는 nobody knows지만 supply and demand니까 어디에 settle down 하냐. 나는 무조건 1 미치고 한 0.75면은 그러니까 historically 0.5에서 1 사이일 거다. 그 정도에서 수요가 그러니까, 많아서 진짜 시장 수요 때문에 그때는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이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일본 기업들이 사면서 안정이 될 거다.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 사고 그래도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 있지만 한동안은 거기서 머물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0.5에 그렇게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풀어도 되는데 맞아. 한 방에 풀면은 또 충격이 있으니까 일본 스타일로 천천히 풀지 않을까. 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크로다는 서프라이즈 하는 걸 좋아해서 12월 달에 우리가 12월은 너무 늦으니까 안 하겠지. 리퀴디티 붙이는데 근데 했어. 그리고 1월 달에는 막 아예 쓰리뱅크가 안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 바꿔서 막 다 푼대. 그러더니 안 풀었어. 좀 틀렸지만 뭐 이런 거 예상하는 거는 틀릴 확률이 꽤 높으니까. 근데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루머가 지금 돌고 맞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중국은 이제 다 뭐 엊그제 어디를 봤더니 뭐 하루에 700만 명이 걸리고 뭐 4천 명이 죽고 뭐 이랬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하루에 700만 명 뭐 한 달이었으면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 중국 경제가 확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의 원래 이게 안 좋았던 게 부동산이 안 좋고 테크 기업들 때려잡고 뭐 이러면서 안 좋아졌는데 지금 이거 풀리면 중국 경제 문제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것도 테일 오브 투 시리즈잖아. 다 다른 투 시리즈지만 그 GDP가 좋아진다는데 왜 좋아지는가를 분석해야 되는 게 한국 같이 리벤지 트래블링이나 리벤지 투리즘이라 그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다 트래블은 안 하겠지. 1.5 빌리언 피플이 다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미국만한 시민들이 꽤 괜찮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갑자기 어디를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중국 안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휘지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기름값 올릴 거고. 그 명동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겠죠. 그분도. 한국도 투어리즘 쪽에서 이익을 보지만 리얼 에스테이트 문제는 더 심해지고 아직 답도 없어. 말로만 했고 나는 믿어요. 말로 했으면 네가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자기 레퓨테이션이니까. 하지만 그게 막 갑자기 다시 아파트 짓고 다시 그 잘 안 가요. 그러니까 GDP 소스가 뭐냐 이거야. 옛날에 중국 GDP 보면은 반 이상의 인프라스트럭처였어. 공장 짓고, 로드 짓고, 뭐 댐 짓고, 뭐 이런 거요. 정부가 돈 쓰는 거였어. 요번 GDP 리커버리의 소스가 뭐냐 보면은 분명히 다 컨슈머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이 그렇게 썩 좋아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예상하는 게 유럽이라는 게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은 manufacturing economy고 첫째
한국같이 리딩 테크놀로지 매니팩처링도 아니야. 앞으로 희망 있는 공장들이 아니야. 배터리 이런 게. 옛날 이퀴프먼트, 자동차, 뭐 기계. 이제 5년, 10년 있으면 필요도 없는 그런 물건들일 수도 있는 매니팩처링이야. 그렇지 않아도 꽤 늙은 매니팩처링인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한테 뭘 수출할 거야? 중국이 지금 다 여행 다니고 싶을 거지. 공장을 또 더 만든다고? 아예 인도한테 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독일은. 기름값 오르면은 라가르드가 또 난리 날 거고. 그래서 유럽은 생각보다 지금 너무 싼 가격이라서 우리 그 테일 이벤트. 천연가스가 지금 뭐 너무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전쟁 전 가격. 그 낮은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유포릭한데 아직도 그 리플레이스 못 했어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올 겨울이 오면 또 다시 여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나한테 다 그러던데 독일은 언젠가는 답을 만들 거야. 나도 믿어요. 독일도 리소스로 한 나라니까 만들겠죠. 근데 답이 뭐냐고. 뭐 블란서한테 뉴클리어 핵 그거를 살 거야? 엘렉트리시티를 어떻게 할 거라고. 답을 아직도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historical inventory level 보면은 저번에 그 쇼에서도 발표하셨는데 5년 이렇게 레벨 보면 상단에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진짜 그것보다 막 2 standard deviation 위로 가 있어. 그래서 많이 아껴놓은 것도 맞는데 이거를 replace 하는 답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기름값이 왜 120불 갈 수 있냐고 믿냐. supply demand imbalance고 지금 유럽은 gas supply demand imbalance를 solve 못했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잠깐 내려갔는데 지가 내려가면 어디를 더 내려갈 거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월신나우 김현석의 월신나우 방송에서 사실은 윤 CIO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좀 올려달라 그랬더니 질문이 정말 한 100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개 주요 질문들은 지금 좀 섞어서 했어요. 지금 드렸었고. 챗 GPT에 넣으면 답을 드릴 예,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질문은 했고요. 좀 빠진 거를 약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FMC에서 갑자기 50bp를 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QT를 늘리거나. 내가 아는 보스적인 센트럴 뱅크가 50bp를 올린다는 거는 상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채권 금리 10년물 투자는 좀 기다렸다 사라? 10년 채권. 10년 채권. 네, 나는 근데 왜가 중요하잖아요. 나 왜 금방 말할게요. 이번에는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왜 사면 안 되냐? 저희가 보면 3년 지금 인플레이션 2.5 찍냐, 2% 찍을 수 있냐, 확률 싹 찍을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꺾이면은 불경기도 생기고 이러니까. 근데 structurally 3년 동안 next 3 years 내가 그 얘기했어. 3년 동안 한 3% 잡고 가야지 그 밑으로 예상 기대하지 말라. 여러 가지 structural, demographic, climate change, manufacturing coming back to America,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인플레이션 3% 밑으로 기대하지 말라. 길게. 이러면은 10year bond가 인플레이션에 연결돼서 있는 물건이잖아.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뺐으니까 그만큼 보답을 받아야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3%면은 government 10년 이자가 3에서 4 사이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2까지 막 떨어지고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불경기 떨어진다면 막 침체가 와서 막 금리를 막 내리고 이러지 않으면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4% 밑에는 사고 싶은 욕심이 안 나고 4에서 사면 어디까지 갈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불경기 되면 3 정도는 가겠지만 불경기 되면은 3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지금은 불경기도 보이고 인플레이션 꺾이는 게 아예 더 확인이 됐으니까 2.5까지도 가능하다. 왜냐면 한번 쭉쭉 가면 더 가니까. 그래서 그 라직도 이해하시라 이거죠.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돈이 있어. 뭘 꼭 사야 돼. 주식, 금, 채권, 원자재. 원자재가 기름? 커머디티. 커머디티. 나는 커머디티. 커머디티. 왜? 왜냐면 커머디티는 가격 매기는 것도 애매하지만 서플라이 디맨드가 그러니까 커머디티는 아예 모질라는 물건이라서 incremental buyer 그 마지막 한 명이 잘못 들어오면 가격을 확 움직여. 그렇게 보면은 올라갈 확률이 꽤 높고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유가는 최근에 좀 살아났거든요. 근데
에너지주는 별로 그냥 있어요. 에너지를 안 깨져. 에너지주 안 깨졌지. 근데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원자재주는 계속 이런가요? 에너지 주식들, 에너지 주식들은 매력적이게 보는데 내가 이거를 사고 팔고 작년에 두 번인가 세 번 했는데 네 번째는 안 했잖아. 불경기 걱정돼서. 내가 트레이딩을 작년도 내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 와서 3월, 8월, 5월, 8월 사고 팔고를 공개했는데 한 9월 달부터 그걸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멈췄어. 불경기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불 갖고 장난치다가 타 죽으니까 이쯤이면은 이거 사고 파는 거 장난치지 말자. 그냥 불경기 기다리자고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불경기가 그러니까 주식이 한 2, 3월이면 살 기회가 되겠지인데 안 오고 있잖아. 지금은 2, 3월에 올 확률이 딱 한 가지 조금 남았는데 만약에 earnings가 진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나쁘게 남아. next 3주 안에 답이 나와요. 응? 이게 2, 3월일 건지 더 기다려야 될 건지. 응?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애플 뭐 이런 데 실적이 멀쩡하면 좀 예상보다 뭐 어느 정도 예상 정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진다. Right. 이런 시기가. 그리고 또 둘로 나눠야 되는 게 첫째, earnings estimate는 다 내렸으니까 네. 비타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쵸. 그거를 보고 좋아하는 거는 잠깐이고 forecast,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예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나쁘게 할 확률이 좀 높은데 그래도 아직은 무시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잠깐 내려갔다가 또 회복하는데 그게 또 다른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면은 포캐스트를 나쁘게 하면은 언제까지 주식이 버티면서 계속 오를 거냐 이거야. 오케이. 근데 에너지 왜 커머디티 에너지 주식은 안 샀어. 근데 내려가야지 사지. 올라가지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 사겠다. Right. 여기서 좀 내려가면 사겠다. 그러니까 나 이것도 그 미나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건 더 많은 분이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2022년도는 스트래티지가 덫을 넣고 가치 투자가로서 덫을 넣고 내 가격에 오면은 사지 안 산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를 사랑해. 나 이 주식 어느 가격 언제 돼 이러면 조마조마한 스트래티지는 필요 없고 덫을 여기저기 놔. 걸리면 뭐 걸리면 사. 그래서 메타도 샀잖아. 테크놀로지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애가 메타 샀어. 지금 메타는 어떻게 사? 많이 올랐어요, 메타. 지금 메타 난 저번에 팔았잖아. 네, 그리고 그걸 계속 떴잖아. 내가 판 후로 나 22% 먹고 떨어졌는데 44% 떴어. 그래서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2배 벌었어. 근데 지금은 살 때가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아직도 싸요. 왜냐면은 내가 그거 살 때 이렇게 얘기를 공개하고 샀어. 그러니까 1, 2년 갖고 있으면 150 가지 않을까. 왜냐면 프라이스 캐시플로우 yield가 6이고 당연히 이 메타버스를 넘어가지 못하면 페이스북은 죽어요.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상 진짜 안 좋은 데 가 있지만 이거를 메타버스를 컨버션 되면은 진짜 좋은 회사가 다시 되고 아니면은 eventually 죽을 늙은인데 늙은이니까 like elephant goes to die in a grave인데 그 뭐야 이 150불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금년 와서 그 희망이 좀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고 틱톡 없어질 확률이 꽤 높아졌어. 미국에서. 그러면은 더 오래 기회가 될 거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제 너무 오래 우리가 같이 했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학생 아들이 윤시아 의원님 같은 투자가를 꿈꾸고 있는데 조언을 해 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의 가장 큰 자질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반 장난 반 진심 답을 드릴게요. 반 장난 답은 나도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잘 되고 계셨어요. 아버님 회사가 뭐 극동건설하고 옛날 회사. 응? 그래갖고 나도 대학교 한 딱 2학년쯤 되니까 이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힘들어. 좀 땡땡이 치고 이제 아버지 회사 가서 물려받아야지. 그러고 저도 좀 놀았어요. 여유 있게.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기 딱 전에 아버님이 한 방에 빵 날리시더라고. 그래 갈 데가 없어. 나 진짜 한국말 못하고 사람들이 뭐 너 진짜 한국말 못해? 잘하는 것 같은데 연극 아니야? 한국말 진짜 못해요. 지금 많이 늘은 것도 지켜봐서 알잖아. 근데 한국 못 돌아가. 한국 시민이 한국을 못 돌아가. 한국말을 못해서. 그래서 누구 붙잡고 배깅 해갖고 그린 카드를 어떻게 얻었어? 안 주는 그때 불경기 때문에 안 주는데. 그래서 그것도 능력이래 누가. 배깅도.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미국에 머물었고 할 수 없이 내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됐어. 최악의 상황이야. 그래서 아웃라이어의 말컴 글래드웰 내가 좋아하는 책에 그렇게 써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잘 살다가 충격을 받으면은 그 충격이 두 가지 역할을 해준대. 반은 유치장 가고 나머지 반은 좀 뭐 큰일을 한대. 왜냐면 충격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지고 욕심이 나든 뭐 위협이 생겨갖고 뭘 해야 한대. 그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좋은 스트래티지가 아니야 부모로서. 충격을 줘갖고 이렇게 유치장 갈까 성공할까. 근데 제가 이거는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패션이 있어. 자기가 난 이거 하고 싶다. 먹고 살고 싶다가 시작이었지만 난 이걸 너무 좋아하고 난 내 직업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패션을 키워주고 원하는 쪽으로 애들을 키우고 첫째, 둘째, 궁금증이 있으면은 다 풀어주세요. 내가 진짜 한 가지 직원들 이렇게 뽑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패션이 있냐, 일에 대해서 맞아요. 궁금증이 있냐. 궁금증 없는 사람 필요 없어. 다 그렇진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은 경제 보고 모르는 거 없는 거 상황 확인하고 뜻밖 블랙 스완을 찾고 이러는 거니까 이 투자 직업은 궁금증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인사이트, 특히 제가 궁금했던 것도 다 들었고 마지막에 인생을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종종 저희가 한 달 반, 두 달 정도 텀을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윤시아님의 인사이트를 전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아니요. 네. 여러모로 고맙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얘기를 드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찍는 거는 제발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